해마다 봄철이면 미세먼지와 황사가 몰려오지만 올해는 특히 농도 짙은 먼지와 황사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 오래 머물며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이 공장을 이전한 후 그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오죽하면 BBC는 한국에서 미세먼지란 북한의 위협 다음으로 심각한 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공분하며 한시라도 빨리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듯 나몰라라 하며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뒤덮는 미세먼지의 중국 비중은 일부일 뿐이라며 초미세먼지는 모두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을 탓하는 중국의 책임 인정 거부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황사 또한 몽골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오리발을 압수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세먼지 평가에는 대기 모델링 기법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활용 데이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중국 기여도와 중국에서 평가한 자국 기여도의 수치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미세먼지 연구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별 미세먼지를 구별하는 기준점과 마커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미세먼지에서만 발견되는 마커와 중국 미세먼지에서만 발견되는 마커를 이용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획기적인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세먼지 안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서 해당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결책이 방사성 물질이었던 건데요. 현재는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한계점을 이용해 증거가 있음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도 미세먼지 원산지 추적 기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중에는 천연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들은 자체적인 특징을 지니며 미세먼지와 어울리기 때문에 해당 특징들을 토대로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팀은 어떤 물질의 중성자를 쬐어 방사성 동위원소로 변환시킨 뒤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특정 원소의 양을 조사하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입은 꾹 다물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술이겠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포함된 60여 종의 원소 가운데 40개 핵종을 분석해낸 상황입니다. 또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외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오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미세먼지 안의 방사성 물질들은 반감기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고 정상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비율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고유 특성인 붕괴 시간을 가지고도 바다 건너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은 미국에서도 전해졌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애시센터와 보스턴대 지구환경과학과 공동연구팀이 그동안 중국에서 공개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 측정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측정값의 차이도 컸으며 측정치의 차이는 대기질이 매우 나쁜 때일수록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 대중들도 지역에서 보고되는 수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이미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미세먼지 배출량 최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의 미세먼지 원산지 추적 기술 개발과 미국 연구팀의 분석 결과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인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으로 공동 대책을 논의하던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며칠 전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에는 아이돌 그룹 엑소가 등장하는 한국 관광 관련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 관영 매체 가운데 처음 있는 한국 관광 홍보였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그동안 황구시보는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 등 역사 왜곡 기사를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BTS의 수상 소감을 왜곡하는 등 한국 공격에 앞장섰던 그들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의 쿼드 압박부터 시작해 영국 및 유럽연합까지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력으로 외교 카드를 만들어낸 한국 연구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